주제는 이 마오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자연에 보면 자연에 무언가 법칙이 있는 걸 아시죠? 네,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걸 아시죠? 네, 네. 우리는 그 자연에 있는 법칙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빙고. 네. 그 원래 존재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이 찾아낸 부분만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원래 존재하긴 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연의 법칙 중에 우리 인간들이 찾아낸 거를 보통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서 찾아낸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또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언가 나름대로 법칙, 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끼리 살면서 그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런 법이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들이 이 사회에 녹여낸 무언가 틀, 법칙, 규칙을 뭐라고 할까요? 도덕, 도덕? 법, 법? 그런 걸 전부 사회, 세계. 세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 사회에, 그러니까 이 우주에 쉽게 말하면 신이 그려놓은 걸 찾아낸 거를 우리가 인간들은 진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사회의 규칙, 법규, 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 규칙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바로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회의 규칙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의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진리는 누가 만들어냈다고 했죠? 실제로 태초는 신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서 신화는 일단 배제하고 태초에는 신이 만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존재하는 그 자체는, 그러나 그 중에 인간이 몇 가지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냈다고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사회 규칙, 이 문화라는 건 일반적으로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회? 사람? 네. 여기서는 사람 중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 네. 저는 선생님들한테 부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 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규칙과 틀을 선생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세법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그죠? 여러분들 세금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예를 들어 의료 정책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그런데 그 정책에 여러분들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철저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 규칙은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규칙에 적용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문화라고 하고 이 틀은 철저하게 부자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틀을 알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이 틀을 모르면, 이 사회의 규칙을 잘 모르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자연, 우주의 법칙, 진리를 나름대로 찾아내서 과학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 사회 규칙을 찾아서 만들어낸 이 팀, 그러니까 부자들은 좀 심한 표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법칙을 찾아내서 우리가 함께 이 사회에서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되자.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문화인이 되자 이거죠. 똑같은데 미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인이란 결국 여러분들이 총명하다면 이 진리를 많이 안 사람들이겠죠.
예, 결국 문화인이라 이 사회의 틀을 자기가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여러분들 이 앞에 도로 누가 냈어요? 여러분들이 내셨어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도로만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그어놓은 분명히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칙을 우리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이런 문화라는 틀 규칙이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한테 먼저 얘기해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요즘에 소상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공부 수업 시간을 15분 내에 끝내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잘 안 돼요. 네, 15분 내에 끝내고 싶어요. 이 수업 시간. 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지만 같은 품질을 같은 고객 만족을 할 수 있는 커트를 한다고 하면 빨리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1시간 내에 고객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실력 있는 분은 30분이나 10분으로 줄이면 더 훌륭한 거겠죠. 대충 빨리 끝내는 거 말고요. 같은 양의 같은 품질을.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시간을 단축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단축이 되는지 우리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예,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이 사회에 제가 했지만 이 우주에는 진리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회에는 문화가 존재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문화 중에 우리 사회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거를 보통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문화가 있고 부자들도 문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하지 않는 문화는 그냥 문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문명이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문명이라 탁월한 기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가죠. 우리 선생님 이 세상에 아까 우주에는 우주의 진리가 있다 그랬죠? 네, 사람에게는 사람의 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주의 진리가 있는데 물은 어디로 흐르는지 혹시 아세요? 물? 바다로. 네, 바다로 가죠. 네, 그걸 조금 더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작게. 아래. 그렇죠. 물은 아래로 가죠. 아래로 가서 더 낮은 곳은 바다로 가잖아요. 결론은.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물은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요. 그죠? 이건 분명하죠.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우주의 진리를 하나 아신 거예요. 그쵸? 예. 예. 그렇다면 열은 어디로 갈까요? 열은 물은 위로. 빙고. 열은 위로 가요. 그죠? 예. 예. 열은 높은 곳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하나 이 우주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아신 거예요. 그쵸? 이거 우리가 그냥 보통 뻔히 알아요. 그러면 바람은 어디로 흐를까요? 바람. 옆으로. 물도 예, 물은 바람은 어디로 가죠? 사방. 근데 어디 방향이 있잖아요. 오른쪽. 오른쪽 왜요? 오른쪽? 그냥 이렇게 불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예, 바람은 어디로 갈까요? 높은 데서 낮은 곳. 바람은 높은 곳에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서 위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에요? 높은 찬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높은 내려오는데? 곳에서 낮으로요. 네, 여러분 아세요? 찬바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네. 더운 바람은 아래에서 위로 가죠. 답을 알았어. 뭐예요? 빙고! 박수 한번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열은 높은 곳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따뜻하게 하면 위로 가죠. 네. 그럼 여기가 따뜻해지면 위로 가면 옆에 차가운 공기가 이리로 오죠. 그러니까 바람은 차가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가요. 그쵸? 맞잖아요. 네. 여기 모닥불 피우면 여기 공기가 위로 가니까 여기가 따뜻하니까 위로 가니까 저쪽 찬 공기가 이리로 다시 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네, 조그맣게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바람은 더운 곳으로 간다는 거죠. 바람은 더운 곳으로.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까 했던 우주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발견해냈죠. 실제 있었지만 그래서 개념상 요거는 천재들이 쉽게 얘기하면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답을 한 선생님들은 천재인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한 사회 규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마음, 얘는 어디로 갈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가. 마음 먹기에. 어디요? 마음 먹기에. 아,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바람이 오른쪽 왼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그대로 간다는 건 동의되시죠? 네. 아까 우리가 왼쪽 오른쪽이 헷갈렸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면 뻔하잖아요. 마음도 지금 선생님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아직 쉽게 얘기하면 이 문화를 우리가 익히지 않았다면 예,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미래로. 미래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하는데 과거로 갈 때도 있어요. 원망하고 그러는 거 과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망을 얘기할 때 미래를 얘기하지 마. 힘든 곳으로. 힘든 곳으로 갈까요? 진리. 힘든 곳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힘든 곳을 피하기도 하잖아요. 응. 예,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화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이 된 건 아니라고. 마음은 가는 곳이요. 그럼 이게 답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까요? 우리 마음.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핵심 개념은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 목표. 어디로 갈까요? 마음. 마음은 어디로 흘러요? 마음도. 이 물이 낮은 곳으로 가고, 그래서 바다로 가고. 그죠? 가장 낮은 곳이 마음 일반적으로. 상위권? 마음 상위권? 뭔가 갔는데 답이 온 것 같긴 한데요? 정답으로. 정답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정답이 어딨냐 이거죠. 물은 정답이 낮은 곳으로, 열은 정답이 높은 곳으로. 나이 먹는 대로. 예? 나이 먹는 대로. 진리. 진리. 내가 좋아하는 거. 상위. 빙고! 내가 좋아하는 거? 선배 박수래요. 그거예요, 그거. 빙고. 분명히 마음은 좋은 곳으로 가요. 싫은 곳은 피하잖아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회의 문화, 그러니까 큰 규칙을 하나 찾아내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댐을 만들면, 그러니까 낮게 파놓으면 물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네, 마음을 모으셔야 되잖아요. 이 마음, 그러니까 고객님의 마음, 우리 아름다운 선생님들은 청년의 마음, 내가 모아야 되잖아. 그죠? 네. 그것만 모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죠? 아까, 부자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서 부자라는 의미가 풍성하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꼭 돈만은 아니에요.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돈만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 그러니까 문화의 주역이 되면 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청년을 여러분들이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그죠? 멋있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 곳. 마음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한번 우리 복창을 해볼까요? 물은 낮은 곳, 물은 낮은 곳. 열은 높은 곳, 열은 높은 곳. 바람은 더운 곳. 바람은 더운 곳. 이런 것들은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보통 찾아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해요. 그죠? 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좋은 곳. 마음. 마음은 좋은 곳. 마음은 좋은 거. 다시 한번요. 마음은 좋은 곳. 마음은 좋은 곳. 마음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이 오늘 잊어도 되고요. 요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좋은 곳으로 간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한테 교감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마음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지만 물을 모으고 싶으면 낮추면 되고요. 그러니까 파면 되죠. 그래서 댐을 만들면 되고 저수지를 만들면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싶으면 좋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왜 좋게 만들어야 되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우리가 이 세상에는 기술하고 저는 예술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하고 예술은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 한 번만 대답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은 기술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 기술 전문적인 거? 전문적인 거?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은 예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행위? 네, 좋아요. 선생님들이 아직 잘 헷갈릴 텐데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던 이 우주에는 우주의 질서가 있다 그랬죠. 그 우주의 질서라는 건 결국 물질의 질서이고 이 물질을 잘 다스리는 솜씨. 습득하는 거. 네? 습득하는 그렇죠. 예. 그 습득하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잘 다스리는 솜씨,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술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을 잘 다스리는 솜씨. 예.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이것도 물질을 다루는 거죠. 돌을 잘 조각하는 것도 물질을 다루는 거죠. 모발을 잘 커팅하고 그것도 펌하는 것도 이것도 물질이죠. 예. 물질을 잘 다스리는, 예. 물질을 다스리는 솜씨, 요거를 갖다가 기술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 이제 사람들이, 부자들이 만들어 온 나름대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바로 이 아까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마음씨를 가지고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잘 다스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게 다 예술 작품은 안 되죠. 네.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거는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어느 건 예술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그 차이는 뭐냐면 그림이 인간의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흔들어내고 끌어내면 그거는 예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트를 하는 거는 저도 커트를 할 수 있어요. 개념상. 그러나 제가 한 커트는 고객님의 마음을 끌어당길까요? 밀어낼까요? 그러니까 고객님을 좋아하게 할까요? 싫어하게 할까요? 제가 하는 커트는. 싫어요. 네, 싫어하겠죠. 네,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죠? 네, 결국은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에 연연하다 보면 마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예술이라는 거는 다시 하지만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맘씨, 손으로 하는 걸 솜씨, 마음을 하는 걸 마음씨,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씨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예술이 중요하다고 하면 기술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꼭 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기술이 있은 다음에 그 위에 마음이 얹어야지 예술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면 예술은 아예 갈 수도 없어요.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기술에 마음을 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많아요. 미대에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림을 꽤 그려요. 그래서 사진 주고 이거 똑같이 그리라 하면 꽤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만 하지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는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결국 그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이제 예술가가 돼요. 그러면 기술하고 예술이 있는데 왜 굳이 나는 예술가가 돼야 될까? 물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기술자라고 얘기하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니까 물질 잘 다스리는 거 전제 조건, 기술이 있는 다음에 마음까지 잘 다스리는 사람을 예술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기술자와 예술가가 있는데 슬프게도 기술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기술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왜 기술자들은 돈을 벌 수 없는지.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 기술자가 예를 들어 우리 울산에 미용실이 한 곳이 있다고 보죠. 이 한 곳에서 지금 가상입니다만 그 미용실은 딱 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미용사 선생님들은 많겠죠. 미용사 선생님들 지금 수만큼 있고 지금 원장님이 한 분이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버는데 가상으로 여기서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상을 하십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선배님이 여기서 돈을
우리 선배님이 기술력이 똑같아져 갖고 울산에다가 한 곳을 더 냈어요. 그럼 두 곳이 된 거죠. 예, 두 곳이 됐으면 얼마를 벌까요? 지금 이제 여기서 끝났고, 예, 이렇게 두 곳이 됐다. 이 하나에서 둘로 나눠졌다. 얼마씩 벌까요? 500만 원. 보통은 500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바로 기술자 마인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500씩 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500씩 벌 수 없냐면 실제로 그래요. 왜 500씩 벌 수 없냐면 지금 혼자서는 10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 그 하나를 더 진출한다. 그러면 두 분이 경쟁을 하게 되죠. 같은 기술력이라면 사람들이 무슨 경쟁을 하는지 아세요? 서비스. 바로 그게 예술가들의 마인드예요. 일반적으로 뭘 할까요? 네. 기술이 같을 때. 예술. 서비스.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예술가의 반열에 그러니까 워낙 교육이 선생님들 잘 돼 있어서 지금 정말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뭐냐면 기술이 같은 사람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다음 얘기할 게 이거예요. 마음도 그 서비스를 해서 예술가가 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기술자들은 뭘 가지고 경쟁하냐 하면 요금 할인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중에 후배님이 들어올 때 이분은 쉽게 1000원 깎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먼저 있던 선배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여기서 1000원 깎고 해가지고 결론은 수익이 500이 되는 게 아니라 제로가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헷갈릴 거야. 소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다 돈을 벌던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기술자들이 버는 돈은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노동력. 노동료랑 막노동을 해도 버는 돈이 있어요. 그걸 가상으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지금 대략 200만 원을 번다고 가상합시다. 그러니까 벽돌을 나르든 어디 그 식당에 가가지고 기술 없이 설거지만 하든 뭘 하든 200만 원은 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200만 원을 버는데 여기다가 200만 원 이상 버는 거는 쉽게 보면 기술료가 들어가면 200만 원 이상 벌겠죠. 그죠? 만약에 기술료가 예를 들어 300만 원이면 이분은 합쳐서 얼마를 벌까요? 500. 500을 벌겠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 보자 이거예요. 현실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용사 선생님들이 실제 200보다 훨씬 더 받으면 거기에 기술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만약에 200만 원을 받는다면 그분들은 기술료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기술료가 없어졌냐? 아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돈을 번다는 거 200만 원을 버는 거를 번다고 얘기해요. 기술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료는 실제로 0이라서 실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2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미용 예술가로 그러니까 디자이너 선생님인데 한 달에 기본 노동료 200만 원 빼고 추가로 기술료 얼마를 받고 있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의 기술료가 얼마인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200만 원 받아도 기술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노동료예요. 그죠? 미용 예술을 공부 안 했어도 선생님들은 어차피 예를 들어 그거는 받을 테니까 가서 박스를 주어도 어쩌면 받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럼 우리 주니어 선생님들은 열받죠. 소장님 저는 노동료도 못 받고 예를 들어 개념상 저는 상징적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돼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왜 들어갔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만약 대학을 가면 등록금 학비를 내죠. 그래서 배우는 게 없는 데는 가면 올곧하게 노동료를 다 받아요. 근데 배우는 거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 친구가 삼성병원에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친구들이 의사 되기 전에 얼마나 황당한 돈을 받는지 아세요? 거의 돈 못 받아 의사들도. 그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하는데도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돈을 못 받아요. 그리고 거기다 등록금까지 엄청나게 갖다 뿌려박잖아. 그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배우는 게 많은 데들은 쉽게 얘기하면 수업료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지만 대표님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강의하는 이 시간에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겠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건 계산을 잘 안 하시잖아. 내 통장에 들어온 것만 하지 내 아까 문화를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사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 그죠? 네.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노동료와 기술료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자는 거지. 정말 우리는 노동료 이상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가? 못 받는 이유는 다시 얘기했지만 기술 경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은 하는 게 뭐냐 하면 경쟁을 하고요. 기술자들은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기술료가 여기서 0이라는 건 기술료예요. 노동료는 존재합니다. 예, 기술료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예술가가 되면 뭐가 다르냐 이거죠. 예술가가 한번 돼봅시다. 어떤 세상이 바뀌나? 또 우리 여기에 만약에 우리 울산에 10곳의 미용실이 있어요. 우리 울산에 10곳의 미용실이 있는데 이 미용실이 울산에 10곳의 미용실이 있는데 10곳이 또 각자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상 한번 해보시죠. 지금 1,0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근데 예술가가 되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세요. 기술자는 경쟁을 해가지고 수익이 결론은 노동료는 아니 기술료는 제로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술가가 되면 기술료가 얼마가 되나 한번 보자고요. 그림이 비싼 거는 한 점에 몇 천억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거기 그림 그릴 때 노동료는 얼마일까요? 얼마 안 들어요. 그죠? 노동력 개념상 똑같아. 근데 그게 몇 천억이 되는 건 쉽게 얘기하면 200만 원 뺀 나머지가 전부 쉽게 얘기하면 기술료가 되는 거죠. 그 기술료가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예술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섭렵하는 걸 예술로 인정만 받으시면 선생님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실 수 있어요. 결론은 아까 얘기했던 천재들의 세상과 부자들의 세상. 우주 질서는 천재들이 발견해냈다 했죠? 네. 우리 사회 규칙은 누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부자가. 결국 돈을 버는 건 부자들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떻게도 돈을 못 벌어. 네. 그죠? 네. 일반인들이 그래서 죽었다 깨도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제 예술가가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시죠. 여기서 우리 지금 울산에 미용실이 10곳이 있는데 이 10곳이 이제 선생님들이 아까 기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기술자예요. 그죠? 개념상 다 기술자잖아요. 여기 10곳이 다 기술자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에 아까 기술만이 아닌 예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뭔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이 도구를 이 사람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독점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곳이 퇴출되고 한 곳만 남았다. 이제 한 곳 남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우리 울산의 미용실은 가상으로 10곳이 있었는데 이제 한 곳만 남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한 곳만 남았다면 10명이 피 터지게 경쟁해서 1,0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9명이 퇴출되고 이제 혼자 독점이 되면 얼마를 벌게 될까요? 1억. 빙고. 대표님 이거 덕담이 아니고요. 지금 어디 가서 교육을 해도 선생님들은 지금 예술가 마인드가 아주 정말 제대로 지금 박혀가고 있어요. 정말. 와. 네. 대부분은 아까 선생님들 계속 대답을 하는데 대부분 기술자 마인드로 대답을 하거든요. 거의 99%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지금 정말 이거 예술가 마인드야. 그게 바로. 왜냐?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할 때 1,000만 원이니까 얼뜻하면 혼자 하면 그래도 1,000만 원 혼자 버는 줄 알아. 이게 아니고요. 이때는 아까 여기선 또 경쟁을 해서 제로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선 독점이 되면 수익이 무한으로 들어가요. 무한으로. 생각해보세요. 아까 서로 가격 경쟁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기술료 경쟁을 한 거잖아요. 가격 경쟁이라는 게. 싸울 게 없으니까 자기 기술료를 계속 다운시켰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미용사 선생님들의 일반적으로 기술자의 적은 누구였어요? 네, 기술자의 적은 기술자지. 결론은.
자기들끼리 출하 경쟁 안 하면 아까 만약에 1,000만 원 벌고 있었는데 가가지고 선배님 저도 먹고 살게 좀 이제 서로 저희가 페어플레이 하죠. 그래서 요금이나 안 하고 서비스 품질 높이고 그러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때는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독점이 되니까 무한이 돼요. 요금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잖아요. 이제 독점이 되면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자는 경쟁으로 기술료가 제로가 되고 예술가가 되면 독점으로 이 기술료가 무한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예술가가 되는 거, 예술가가 되려면 이 도구를 써야 돼요. 그럼 일단 먼저 예술가가 되기 전에 기술자가 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네, 우리 선배님. 선배님은 지금 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고 계시나요? 서비스와 가위와 도구. 네. 가위와 가위와 서비스. 네. 또 커트할 때 쓰는 도구 또 뭐 있어요? 예, 빗. 또 뭐 있죠? 클리퍼. 네, 클립. 토끼. 기술. 예, 뭐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서부터 선생님들 잘 보시면 예, 제가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보통은 다시 하지만 기술자들은 뭘 얘기하면 이건 얘기 안 하죠. 커트할 때 뭐 하냐 하면 전 지금 선배님 깜짝 놀라서 정말로 커트할 때 어떤 도구를 씁니까? 라고 하는데 서비스라는 도구를 쓴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술가들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을 그리는데 빠지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그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낼까를 생각해야죠. 그죠? 그게 예술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는 것만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럼 기술자라고. 고객이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야. 기술자는 그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할 때 커트 도구를 뭘 쓰냐면 가위빗 이런 클리퍼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 기술자들은. 예술가들은 아까 여기서 네,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되면 이제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얘기했던 게 이렇게 사람들은 기술을 발휘할 때 쓰는 도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술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쓰는 도구, 쉽게 그래서 마음 도구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커트를 할 때 가위를 써야 커트가 잘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듯이 마음을 얻으려면 마음 도구를 쓰셔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종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우리 선생님은 마음 도구를 쓰기 위해서 어떤 걸 쓰면 마음 도구에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마음,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데 쓰는 도구. 어떤 건? 내 생각. 내 생각? 칭찬. 예, 칭찬. 진심. 진심 누가 얘기했어요? 저요. 네. 선생님 미안한데 예술가들은 진심을 얘기합니다. 네. 네, 여기서 진심이란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한테 거짓을 얘기하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이 지금 곱게 이렇게 다니면 아름다운 여성이잖아요. 그 뜻이 마음도 곱게 화장을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건 그건 숙녀가 할 짓이 아니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예를 들어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티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예. 그게 아까 바로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부자들이 이 사회의 이제 리더들이 하는 바로 이 사회의 규칙이라는 거지. 그걸 그 도구를 쓰면 선생님이 되는데 아까 진심을 보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근데 농담이지만 아까 우리가 얼뜻 보면 진심을 사용해야 되는 줄 알잖아.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해? 쉽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 보고 너 곧 죽어 이렇게 진심을 하면 돼요? 아니 주사 맞아갖고 아파 죽겠는데 막 한다고 막 뭐라 하면 돼요? 네. 안 되죠. 진심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여기에는 의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를 베푸셔야 되듯이 진심은 아니에요. 죄송한데 땡이야 진심은.
절대 예술가들은 진심을 보이면 안 돼. 그죠? 네. 여러분들 진심을 보여가지고 많이 힘들어진 거야, 어떠면. 네? 진심을 보이시면 안 돼. 저는 그 진심을 그래서 생맘이라는 생맘. 쌩얼이듯이 생맘. 예쁘게 화장을 하고 표정을 지어야 되듯이 마음도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고. 오늘 그걸 하자는 거예요, 개념상. 이 마음도. 진심만 다 내보내면은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요. 칭찬. 요 내 생각은 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도구. 상대방 마음을 캐치하는. 교감. 배려. 상대방 마음을 캐치하는. 네, 맞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네, 좀 줄여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카운슬링 상담? 네? 카운슬링 상담? 인사. 그렇죠, 인사. 또 뭐가 있을까요? 오, 미소. 미소 누가 얘기해 줬어요? 팀장님. 아, 예, 소장님. 미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반. 오, 예, 스킨십. 예. 되게 중요해요, 이거. 스킨십. 네,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네. 우리 여기 미성년자 없죠? 네. 네. 선생님들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인간을 아까 그 마음이 흐르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 흐르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섹스예요, 섹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꼭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뜻하는 거는 뭐냐면 세 가지를 합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까 부비는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뜻은 사람은 이 세 가지에 엄청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스킨십, 그리고 또 하나가 동작, 움직이는 거. 결국 스킨십이라는 건 피부의 맞닿음과 동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즐거움, 쾌감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아까 그러니까 부부관계 이거 말고 일반 현재 생활에서 움직이면서 부비면서 즐거움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빙고, 춤, 빙고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춤 중에서도 스킨십 없는 춤하고 스킨십 있는 춤하고 뭐가 더 강력할까요? 있는 집 있는 거. 네, 스킨십 있는 춤이. 스킨십이 빠진 춤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즐거움과 동작이 있는 거고, 스킨십이 있는 건 세 가지. 스킨십과 동작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라틴 댄스 막 이렇게 둘이 치고 막 이러는 게, 그래서 그렇죠, 즐거움.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면 엄청난 매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꽤 많아요. 뭐 스포츠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즐거워하는 건 대부분이 그거예요. 대부분이. 그 핵심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언급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시면 이 세 가지를 가능하면 하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객님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바로 마음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문화의 주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킨십 아주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억. 중요해요. 이 기억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나를 기억하는 거, 그거는 분명히 좋은 것이죠? 그죠? 마음은 글로 끌리게 돼 있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참고적으로 이것도 다른 데 가서 수업하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안 나와. 계속 헤매요. 선생님들은 저 거의 지금 소장이 생각하는 걸 거의 다 지금 다 끌어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술자라면 보통 이게 배제되고 이거를 잘 쓰는 사람들이 기술자예요. 그죠? 맞죠? 이거 잘 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의미상 얘기하면 98%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거는 다 잘 쓰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꼭 기억하실 게 희한하게도 이 기술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이걸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중이 되는 거야, 한쪽으로. 의외로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디자이너 1년차 되면 여자 디자이너 선생님인데도 1년 정도 되면 황소가 한 마리 그 선생님한테 쑥 들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황소 신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잖아요. 우리 선배님은 디자이너 몇 년 정도 되셨나요? 네. 만약에 10년 되셨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 안에는 지금 황소 신줄이 10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얘기해가지고 꼼짝을 안 해요. 절대로 안 움직여. 온리 기술이야, 온리 기술. 절대 예술 얘기하면 그 심줄 10개 가지고 막 덤벼들어요. 시험 막 이러면서 네, 막 덤벼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조심하셔야 돼. 네. 특히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심줄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아까 그 심줄을 이 마음줄로다가 여러분들이 딱 전환만 하시면 완전 독점이 돼요. 아셨죠? 네, 완전 독점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 마음 도구를 쓰잖아요. 마음 도구. 커트 도구를 안 쓰면 커트를 잘 할 수 없죠? 네. 네,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 도구만 쓰시면 돼. 마음 도구만.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였어요. 이거. 마음 도구. 제발 마음 도구를 쓰셔라. 네. 그럼 우리 이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가나? 네, 우리 선배님. 선배님은 일이, 일하고 사람 있죠? 네, 일이 힘드세요? 사람이 힘드세요? 사람. 네, 일반적으로 사람이 힘들다는 건 마음이죠. 일은 모발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일은 생각보다 쉽죠. 그죠? 네. 근데 요 마음이라는 건 잘 안 돼요. 결론은 뭐냐면 마음 도구 쓰는데 아직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 커트 도구 쓰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스타일을 하시듯이 네. 마음 도구를 써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리면 끝나는 독점. 그죠? 네. 그러면 네. 우리 선배님은 우리 뒤에 있는 선배님 어때요? 아까 대답하실까? 우리 뒤에 있는 선배님은 일과 돈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돈이 더 좋죠. 네. 근데 돈이 좋으면 일이 잘 안 돼요. 뭔 뜻이냐 하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기술자라고 얘기해요. 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아쉽게도 돈이 안 돼요. 네, 정말이에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면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사람을 이렇게 쉽게 하면 일이 좋아서 일이 좋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예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좋을 때 그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오지 말라래도 지가 막 딸려 들어온다고. 오지 말라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돈을 쫓아보면 절대 돈이 안 옵니다. 돈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돈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쫓아가도 돈이 안 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통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벌려고 기술을 배워서 아까 결국은 전쟁터가 되고 기술료가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술, 마음을 여기다 딱 앉으면 쉽게 말해 일이 즐거워지고 일이 행복해지면 그때 막대한 무한대에 쉽게 얘기하면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로 이 도구를 철저하게 쓰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일이 힘드세요? 사람이 힘드세요? 딱 질문 받았을 때 둘 다가 다 할만해요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술가이십니다. 아셨죠 선생님? 네. 아셨죠? 할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선생님은 언제쯤 디자인을 되지? 그러니까 기술자 언제 돼? 아직 선생님 기술자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언제 기술자 될 것 같아요? 대략 느낌. 예.
2, 3년 뒤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한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수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퇴사만 안 하면 무조건 디자이너 돼요. 그게 2년 차일지 3년 차일지 뭐 길어서 4년 차일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된다고. 그죠? 점장님 맞죠? 정말 이건 무조건 된다니까? 근데 4년 뒤에 예술가가 됐는지 기술자가 됐는지는 지금 선생님들이 이걸 얼마나 트레이닝을 해놨느냐는 거예요. 그죠? 정말 생각해봐. 우리 한별 선생님은 솔직히 지금 그러잖아. 현재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기술 1년 더 빨리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야. 근데 그건 다시 얘기했지만 누구냐면 아까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먼저 가서 빨리 벽돌 나눠가지고 용돈 벌러 하라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잖아. 그죠? 정말로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술자 1년 되면 뭐 예를 들어 가상으로 100만 원 받다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 1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200만 원 받는다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200만 원 받아 기술자가 돼도.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지금 해놓으면 1년, 2년 차이는 서로 날 수 있어. 그죠? 절대 그게 빠른 게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그리고 절대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다시 하지만 이 자연의 이치는 의외로 적당한 시간만 투자하면 웬만큼은 거의 다 가요. 아무리 차이 나야 얼마 차이가 안 난다니까? 근데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인생 자체를 완전히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이거를 그 유명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인성이라는 거야. 인성. 네. 이 인성 있죠. 네? 우리가 인성교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성교육. 네? 결론은 이 마음 챙기는 이게 결론은 인성이에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 도구만 쓰시면 여러분들은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우정 생활도 행복하고 그죠? 사회 직업 생활도 행복하고 여기에 이거 할 게 결국 이 마음 도구가 결론은 뭐예요? 이게 행복 도구.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성공 도구야 이게.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도구를 철저하게 쓰셔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마음 도구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2개만 선생님들한테 딱 얘기해드리고 끝낼 겁니다. 네. 요 시간하고 권력 요 2가지만 얘기해드릴 거예요. 네.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 해서 15분 한참 지났겠죠. 네? 이 15분 내에 하는 게 뭐 목표인데. 네. 요 최대한 빨리 해갖고 이거 끝내십시오. 아셨죠? 네. 시간이에요. 선생님들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일을 해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 시간이라는 놈은 우리가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에 반드시 시간은 이 앞에 놓여야 돈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현실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이 24일이죠. 네. 예, 만약에 열흘 뒤, 그러니까 그러면 34일이 아니고 5월 4일 정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 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열흘 뒤, 10일 뒤 5월 4일에 주가가 얼마일지 지금 안다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고.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현실이 저기 앞에 알면 다시 얘기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5월 5일날, 5월 4일 주가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5월 5일날, 그러니까 이 하루 뒤에 주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제 주가를 오늘 알아요. 이거 돈 내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꽝이에요, 꽝. 그죠?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어떤 현실, 사건 앞에 존재해야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시간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샵에서 무슨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 행동은 아까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죠? 이 현실에 앞서서 고객님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현실에 앞서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0초 뒤에 샴푸를 할 거예요. 그러면 10초 전에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게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다 이거예요. 10초 전에 뭔 얘기를 하면 될까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그걸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똑같은데 샴푸 한 다음에 제가 샴푸 잘했죠? 뭐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 현실, 그러니까 사건 뒤에 이루어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항상 시간, 그러니까 현실 전에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게 바로 선언후행이에요. 네. 행, 그죠? 네. 행동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인생의 큰 지혜가 바로 이 선언후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구 이름이 미정 선생님. 미정 선생님, 우리 오늘 잔깨를 한번 부려봅시다. 원래 예술가는 이러면 안 되지만 교육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100일 뒤에 우리 오전에 하루 농땡이를 칩시다. 우리 100일 뒤에 뭔 뜻이냐 하면 이제 원장님한테 100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100일 뒤에가 현실이잖아요. 우리 농땡이 칠 거야. 그날 땡땡이. 네? 땡땡이. 우리가 그날 오전에 12시에 출근할 거라고. 12시. 그래서 오전 시간은 우리가 땡땡이 칠 거라고. 근데 요거를 지금 원장님한테 100일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야. 오늘. 원장님, 제가 100일 뒤에 오전에 무슨 일이 있어. 물론 이거 거짓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네. 거짓말로 원장님께 100일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오전에 12시에 출근하겠습니다라고 오늘 허락을 얻는다는 거죠. 사건보다 앞서면 제 얘기는 신뢰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100일 뒤에 그날 오전에 땡땡이 치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해.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지금 100일 전인데 사실은 거짓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사실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100일 전에 거짓말을 하면 그거는 신뢰가 된다는 얘기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현실에 앞서서 100일이나 앞으로 땡겨서 미리 얘기를 하면 그건 신뢰가 된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수민 선생님은 100일 뒤에 그날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정시에 출근을 하셔서 근무하시는 거하고, 우리 예를 들어 미정 선생님은 100일 전에 뻥을 치고 그날 땡땡이 치면 어쩌면 제 얘기는 미정 선생님이 더 신뢰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왜냐? 현실대로 살아간 사람하고 현실에 앞서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제시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공감이 되셨나요? 네. 예, 바로 그래서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술가가 되시려고 하면 선언후행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뭘 할 때 선배님들한테 보고하고, 집에도 뭐 얘기하고, 결국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전문가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가상으로 대표님 앞으로 뭐 시류가 이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대표님은 저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미리 얘기하면.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요즘 시류가 이러니까 저거 벌써 옛날에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이거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아까 현실 뒤에, 그러니까 사건 뒤에 얘기하는 건 그건 의미가 없어. 항상 사건 뒤에 얘기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하시려면 현실 이전에 얘기하시라는 거야. 사건 이전에. 아셨죠? 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권력이에요. 아까 부자들은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마음 도구를 챙기고 기술 도구를 챙기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여러분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많아지면 돼요. 권력을 얻으려면 많아지면 돼요. 쉽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듣는 분이 한 분이에요. 제 강의 내용은 똑같아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는 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가상으로 어디는 예를 들어 10,000명이 있어요. 어느 강의를 할 때 제가 더 권력이 있어 보일까요? 맞냐? 네, 사람은 그래요. 꼭 명심하세요. 오늘 내는 건 한 명이 강의를 하든 한 명이 듣든 10,000명이 듣든 사실 저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 그죠? 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이치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많아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서비도 선배님 제가 꼭 얘기하는데 절대로 창업하지 마세요. 네? 우리 선배님도 다시 했는데 진짜로 절대 창업하지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독립 창업을 하지 마시라고. 조그맣게 예를 들어 1인 원장님 예를 들어 미용실 하죠. 네? 그러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선배 조남이 안 보이는데 수지 선배님 예를 들어 수지 선배님 지금 보면 이제 예를 들어 뭐 기술력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딱 다 됐다고 보면 세상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시집 가는 거야. 그죠? 근데 안 돼. 그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줘요 실제로? 아니요. 아니에요. 세상은 뭘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마음은 결론은 뭘로 움직여요? 여기서 보면. 권력. 네, 시간은 앞섰을 때 움직이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권력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람은 많아져야 움직여요. 그래서 혼자 하는 샵보다 10명이 하는 샵이 10명이 하는 것보다 20명이 하는 샵이 훨씬 더 권력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동의되시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10명이 근무하는 샵에서 근무하다가 혼자서 오픈하면 되는 줄 알아. 이때는 권력이 싹 없어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요 날국인단의 샵에서 부원장님하고 점장님하고 실장님 하던 분이 창업하면 이거 제가 숱하게 봐서 그러는 거야. 하나같이 성공을 못해. 성공률이 1%도 안 돼요 진짜로. 진짜 1%가 안 된다니까. 지금 권력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는. 100발백중이야. 예외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권력이 그래서 일단 많아져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권력을 만들려면 뭘 하시냐면 일치해야 돼요. 일치. 권력은 이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친구들이 다녀도 혼자 다닐 때하고 10명이 다닐 때하고 10명이 다닐 때 권력이 세지는 건 분명하죠. 네. 예. 그러면 일치는 뭐냐 하면요. 바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복장을 통일돼서 입는 거예요. 복장이 통일돼서 입었을 때하고 각자 그냥 입었을 때하고 권력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근데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가끔 함정에 빠져요. 제가 예술가인데 디자이너인데 개성을 살려야지. 그죠? 응? 그러면서 복장을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겁을 한다. 그분들은 아까 개성은 맞아요. 개성은. 그러나 권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똑같은데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 한 대를 녹음해가지고 10배로 소리를 증폭한 거하고 잘 보세요. 바이올린 한 대를 연주를 녹음한 거하고 볼륨을 10배로 높인 거야. 이거하고 바이올린 10대를 해가지고 연주한 거하고 어느 게 더 권력이 세질까요? 10대. 네. 왜 그럴까요? 왜 10대냐 이거죠. 바로 10명은 쉽게 얘기하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10명이 박자가 안 맞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혼자 한 것만도 못해.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은 일치할 때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한 것만도 못해요. 일치가 안 될 때. 일치가 되면 1 더하기 1은 그래서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일치가 안 되면 마이너스. 그죠?
정말 제가 예를 들어 만약에 국군의 날 군인들이 이걸 행진을 해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그 군인들이 서로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혼자서 딱딱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정말로 박자가 안 맞으면 꽝이야 꽝. 마이너스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일치되지 않을 거면 그냥 혼자 하는 게 나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치하지 않을 거면 혼자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 종이 같이 할 때 일치가 되면 끝내줘.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이 일치도 고객님이 방문하셨을 때 처음 방문하나 10번 방문하나 100번 방문하나 항상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예를 들어 배움을 잘 하세요. 근데 어느 날은 바쁘다고 대충하고 그러면 이게 아까 박자가 안 맞죠. 그러면 이때는 권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바쁘다고 한 분 더 시술하는 것보다 항상 한결같이 일치시키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려고 했던 거는 바로 요 내용이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이 우주에는 우주 나름대로의 이치, 질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우주의 질서를 바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우주의 진리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일반적으로? 인간. 네,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 사는 사회 속에 또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그랬죠. 네. 예, 그리고 그 규칙에 그러니까 도로도 규칙이고 우리가 법도 규칙이고 세법, 의료 아까 이런 거 다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규칙은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부자. 예, 부자 개념상 위에 그러니까 지도자, 권력자, 부자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하면 큰 착각이야. 그죠?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자가 만들어 놓은 그 틀, 그걸 바로 문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낸 진리가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규칙, 바로 그게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는 뭐가 이끌어간다 그랬죠? 우주 진리, 이 물질은 과학이 이끌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가 이끌어가냐고? 마음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물은 어떻게 흐른다 그랬죠? 물은 낮은 곳으로, 열은 높은 곳으로, 바람은 따뜻한 곳으로. 더운 곳으로. 그렇게 이건 아까 진리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이제 문화의 마음은 어디로 흐른다 그랬죠? 좋은 곳으로. 마음은 좋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은 곳을 만들어내면 이제 선생님들은 예술가가 되고 이 사회의 부자가 되고 이 사회의 권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보듬는 도구들이 있다 그랬죠? 네. 예, 얼추 생각나는 거 뭐였죠? 스킨십. 그렇죠. 스킨십, 칭찬, 미소,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 도구를 꼭 쓰시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아까 커트, 가위를 안 쓰면 커트 잘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마음 도구를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걸 아까 인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시간이라는 애는 바로 현실이라는 무슨 사건이라는 이전에 존재할 때 무한의 가치를 발휘한다. 그 뒤로 가면 꽝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마음 도구는 결국 권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권력은 일단 많아져야 되고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 나의 개성도 중요하지만 그건 고객님의 외모에 따라 성격에 따라 맞추는 거지 우리 조직 자체는 항상 이 일치 단결하는 이 팀워크를 극대화하시면 여러분들은 무한의 권력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 하는 거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때문에 합니다. 권력 때문에. 왜 열심히 하는 게 헛수고가 되니까. 아셨죠? 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